유나의 방송 스튜디오는 수백만 개의 픽셀로 짜인 화려한 성체였다. 화면 속 그녀는 단순한 스트리머가 아니었다. 그녀는 시대의 아이콘이자 수백만 구독자의 밤을 책임지는 카운슬러였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청중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였다. 카메라 앵글 밖 어둠 속에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유나의 연인이자 그녀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유능한 매니저였다. 그의 시선은 모니터 속 유나의 모습과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슈퍼챗 수입 그래프 사이를 바쁘게 오갔다. 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늘진 조명 탓인지 어딘가 서늘한 구석이 있었다. 그녀의 방송은 단순한 역캠 방송이 아니었다. 때로는 날카로운 사회 비평을, 때로는 깊이 있는 심리학 분석을 내놓으며 지성적인 매력으로 팬덤을 구축했다. 오늘의 주제는 가스라이팅입니다. 보이지 않는 심리적 통제가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을 잠식하는지 이야기해보죠.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예견이라도 하듯 열정적으로 주제를 파고들었다. 카메라 밖에서 지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런 무거운 주제를 싫어했다. 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시청자들은 유나의 지성이 아니라 그녀의 미소와 몸짓에 열광한다고 믿었다. 그는 방송이 끝나자마자 유나에게 다가가 모니터를 꺼버렸다. 유진아, 왜 또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해? 분위기 다운되잖아. 유진은 조금 당황했지만 자신의 소신을 말했다. 하지만 오빠, 이런 게 저만의 색깔인걸요. 팬들도 좋아해요.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물론 넌 똑똑하지. 하지만 사람들은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서 널 보는 거야. 그들에게까지 무거운 짐을 지울 필요는 없어. 안 그래? 우리의 목표는 더 큰 무대야. 그러려면 더 대중적이어야 해. 넌 그냥 예쁘게 웃어주기만 해. 나머지는 이 오빠가 다 알아서 할게. 그는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너무나 다정해서 유진은 방금 전의 작은 반항심이 마치 철없는 투정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방송이 끝나고 ONAI의 붉은 불이 꺼지자 유나는 가면을 벗은 듯 깊은 숨을 내쉬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스튜디오는 텅 비었지만 지훈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오늘도 최고였어, 유나야. 아니, 내 유진아. 그는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이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하유진, 그것이 그녀의 본명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품에 안기며 방금 전까지 수백만을 휘어잡던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이 순한 양처럼 웃었다. 오빠 덕분이지. 오빠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에게 강지훈은 단순한 연인을 넘어선 구원자이자 이 험난한 바닥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등대였다. 피곤할 텐데 이것 좀 마셔. 지훈이 따뜻한 차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광고 계약 건인데 조건이 꽤 까다로워. 유진이 네가 이런 골치 아픈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다 처리할게. 그의 말은 언제나처럼 합리적이고 배려심 넘쳤다. 복잡한 법률 용어랑 정산 문제 같은 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넌 그냥 방송에만 집중해. 그게 우리가 더 빨리 성공하는 길이야. 유진은 그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녀는 지훈이 내민 서류의 상세 조항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가 표시한 곳에 망설임 없이 사인을 흘렸다. 언제나 고마워, 오빠. 지훈은 그녀의 서명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신뢰가 담긴 필체 위로 그의 눈빛이 차갑게 스쳤다. 그래, 그렇게 계속 나만 믿으면 돼. 그는 속내를 감추고 서류를 조심스럽게 챙기며 다시 한번 다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유진의 성공뿐만 아니라 그 성공이 가져다 줄 모든 것을 원했다. 며칠 뒤 방송국의 막내 작가가 유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유나님, 저번에 말씀하신 기부 콘텐츠 기획안인데요. 그녀가 서류를 내밀자마자 지훈이 나타나 서류를 가로챘다. 이런 건 나한테 먼저 보고하라고 했을 텐데. 유진이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막내 작가는 움찔하며 물러났다. 그녀는 복도에서 동료에게 속삭였다. 강 실장님 너무 무서워. 꼭 유나님을 감옥에 가둔 것 같아. 아무도 못 만나게 하고 모든 걸 통제하잖아. 그 말은 공기 중에 흩어졌지만 스튜디오 안에 유진에게까지 닿지는 못했다. 그녀의 세계는 이미 강지훈이라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지훈은 유진에게 돌아와 태연하게 웃었다. 요즘 애들은 기본이 안 되어 있어. 감히 우리 유진이를 귀찮게 하다니. 내가 다 차단할게. 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는 유진을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은 그녀를 고립시키고 있었다.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 그녀가 보는 세상을 완벽하게 재단했다. 유진의 개인 휴대폰이 울린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대학 시절 절친했던 친구의 번호였다. 그녀가 반갑게 전화를 받으려던 찰나 지훈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제지했다. 잠깐, 지금은 받지 마. 방송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피곤하잖아.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리고 유진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알지? 옛날 친구들 만나서 좋을 거 없어. 그들은 지금의 너를 이해 못해. 오히려 너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이용하려 들 뿐이야. 그는 유진의 인간관계를 교묘하게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세계를 자신만으로 가득 채우려 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친구의 목소리가 그리웠지만 지훈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최근 몇몇 지인들은 노골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방송에 출연시켜달라고 조르기도 했다.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 지금은 일에만 집중할래. 그녀는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훈은 그런 유진을 기특하다는 듯 바라보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야 조금만 참아. 우리가 이 바닥 정상에 서면 그때는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우리라는 단어의 유진은 다시금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두 사람의 공동 목표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유진이 잠든 사이 지훈은 서재에서 비밀리에 통화를 하고 있었다. 예, 투자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유나라는 브랜드 가치는 지금이 최고점입니다. 자금 확보는 시간 문제죠. 그는 유진의 이름으로 된 자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서류는 유진이 서명한 위임장으로 완벽하게 처리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진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오늘은 푹 쉬어. 저녁에 근사한 곳에서 데이트하자.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 기억나? 그의 다정함에는 한치의 빈틈도 없었다. 유진은 어젯밤 그가 자신의 이름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꿈에도 모른 채 그의 완벽한 연기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날 밤 지우는 평소보다 더 많은 서류를 가져왔다. 유진아, 우리가 이제 규모가 커져서 개인 사업자로는 한계가 있어. 법인을 설립해야 세금 문제도 해결되고 더 큰 투자를 받을 수 있어. 그는 KJ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의 법인 설립 서류를 내밀었다. 물론 대표이사는 강지훈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이건 주식 양도 계약서고 이건 위임장. 우리가 공동대표가 되면 절차가 복잡해져. 일단 내 이름으로 해놓고 나중에 안정되면 내 지분 확실하게 챙겨줄게. 못 믿어? 유진은 못 믿다니라며 웃었다. 오빠를 못 믿으면 누굴 믿어? 그녀는 수십 장의 서류에 기계적으로 서명했다.
그녀의 모든 권리가 지훈에게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서명이 완료된 서류 뭉치를 가방에 넣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그를 만족시켰다. 그는 과거의 실패를 떠올렸다.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안고 쫓기던 시절. 그때 그는 다짐했다. 다시는 돈 때문에 무릎 꿇지 않겠다고. 유진은 그에게 사랑인 동시에 그 지긋지긋한 과거에서 벗어날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래, 유진아, 넌 나 없으면 안 돼. 이 험한 세상에서 널 지켜줄 사람은 나뿐이야. 내가 널 정상에 올려놓을 거야. 물론 그 정상에는 나도 함께 있어야지. 그는 자신의 탐욕을 보호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다. 그는 유진을 사랑했다. 아니, 정확히는 유진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들의 일상은 완벽한 연극처럼 흘러갔다. 지훈은 유진의 식단부터 수면 시간까지 철저하게 관리했다. 이건 칼로리가 너무 높아. 안 돼. 방송 전에는 목소리 아껴야 하니까 친구랑 통화하지 마. 유진은 때때로 숨이 막혔지만 그것이 자신을 위한 지독한 사랑이라고 애써 믿었다. 그녀의 자아는 서서히 마모되고 있었다. 어느 날 유진은 인터넷에서 자신의 초창기 방송 영상을 보게 되었다. 날카로운 분석과 당당한 태도로 시청자들과 토론하던 자신의 모습. 지금의 자신과는 너무도 달랐다. 나 변했나? 그녀는 문득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지금의 자신은 그저 예쁘게 웃으며 리액션하는 인형이 아닐까. 그 미묘한 불안감을 눈치챈 지훈이 그녀를 뒤에서 껴안았다. 왜 그래? 자기야? 옛날 영상 보내. 촌스럽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저 때는 참 무모했지. 지금의 네가 훨씬 세련되고 프로페셔널해. 사람들도 지금의 널 훨씬 더 좋아하고. 안 그래? 그의 속삭임은 달콤한 독처럼 그녀의 의심을 잠재웠다. 불안해하지 마. 내가 있잖아. 넌 그냥 지금처럼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우리가 함께 이룰 미래만 생각해. 지우는 그녀의 불안을 자신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았다. 유진은 다시 그의 품에 안기며 마지막 남은 의심의 불씨를 스스로 꺼버렸다. 그녀는 그가 만든 안락한 세상 속에서 완벽한 행복을 꿈꾸었다. 그리고 마침내 KJ 엔터테인먼트가 거대 투자 유치에 성공한 날, 지훈은 약속했던 최고급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렸다.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다. 유진아, 드디어 우리가 해냈어. 그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그녀의 목에 걸어주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넌 대한민국 최고의 여왕이 될 거야. 유진은 눈물이 핑 돌았다. 이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오빠, 정말 고마워. 오빠 없었으면 난. 지훈은 그녀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하며 말을 막았다. 그런 말 하지 마. 우린 하나니까. 두 사람의 와인잔이 부딪혔다. 영원이라는 유진의 속삭임은 지훈에게는 완벽한 소유의 확인 도장일 뿐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값비싼 선물과 달콤한 속삭임에 취해 깊이 잠들었다. 그녀가 곤히 잠든 것을 확인한 지훈은 서재로 향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유진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자산, 방송 채널 소유권, 심지어 그녀의 SNS 계정까지 새로 설립한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마지막 클릭을 완료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였다. 화면에 뜬 이전 완료 메시지를 보며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유나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완벽하게 그의 소유가 되었다. 그는 와인잔에 남은 술을 단숨에 털어넣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이 그의 야망처럼 탐욕스럽게 일렁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하유진은 낯설 만큼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다. 어젯밤의 달콤한 약속과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의 차가운 감촉이 현실을 증명하는 듯했다. 오빠? 그녀는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자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강지우는 이른 아침부터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먼저 나간 상태였다. 유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샤워를 하고 커피를 내렸다. 어젯밤 지훈이 KJ 엔터테인먼트의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축하하며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의 밝은 미래를 그리며 습관처럼 자신의 방송국 채널 관리 페이지에 접속하려 했다. 하지만 화면에는 낯선 메시지가 떠 있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진은 몇 번이나 다시 입력해 보았지만 결과는 같았다.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하며 이번에는 개인은행 앱을 열었다. 어젯밤 지훈이 법인 계좌로 합치기 전 잠시 보관한다며 이체해 갔던 거액의 수익금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잔액 0원이라는 무자비한 숫자였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유진은 황급히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바쁜가 보네.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누르며 그에게 문자를 남겼다. 오빠, 나 채널 로그인이 안 돼. 은행 잔고도 이상해. 확인하고 연락 줘.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그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문자와 SNS 알림이 폭주했다. 단순한 팬들의 인사가 아니었다. 화면 상단에 떠오른 뉴스 속보 헤드라인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속보, 인기 스트리머, 유나, 수십억 원대 계약 사기 및 탈세 혐의 포착. 충격, 뭐야, 이게. 유진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녀가 이중 계약을 통해 광고주들을 속였으며 수익금을 차명 계좌로 빼돌려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이었다. 증거로는 그녀가 지훈을 믿고 서명했던 바로 그 서류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기사에는 익명의 측근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유나의 사치와 탐욕은 상상을 초월했다. 연인인 강지훈 대표는 그녀의 탐욕을 막으려 했으나 결국 그녀에게 이용당한 것 같다. 모든 화살이 교묘하게 유진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오빠,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다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신호가 가지 않았다. 그가 그녀의 번호를 차단한 것이다.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수십 명의 기자들이 고함을 치며 문을 두드려댔다. 하유진 씨, 탈세 혐의 인정하십니까? 강지훈 대표는 어디 있습니까? 그녀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순간 거실의 대형 TV 화면이 저절로 켜졌다. 지훈이 설정해둔 긴급 뉴스 알림 기능이었다. 화면에는 강지훈이 있었다. 그는 깔끔한 슈트 차림으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KJ 엔터테인먼트 긴급 기자회견이었다. 먼저 소속 크리에이터 유나, 하유진 씨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통했지만 이상하게도 단호했다. 그는 유진의 연인이 아니라 사태를 수습하는 냉철한 기업가처럼 보였다. 유진은 숨을 죽인 채 화면을 노려보았다. 저 역시 하유진 씨를 끝까지 믿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눈가를 살짝 훔치며 완벽한 피해자를 연기했다. 하지만 그녀는 저의 신뢰를 배신하고 회사 자금에까지 손을 댔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그녀와의 모든 공적, 사적 관계를 정리하고 법의 심판을 엄중히 요구할 것입니다.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사랑을 말하던 남자가 자신을 여왕으로 만들어 주겠다던 남자가 TV 속에서 자신을 범죄자로 낙인 찍고 있었다. 거짓말이야. 그녀의 절규는 굳게 닫힌 현관문과 시끄러운 기자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버렸다. 지훈의 기자회견은 치밀했다.
그는 유진이 서명했던 모든 권리 포기 각서와 법인 자산 이전 서류를 그녀가 탈세를 위해 스스로 요청한 것이라고 둔갑시켰다. 유진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자금은 그녀의 사치와 도박 자금이 되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희대의 사기꾼이자 배은망덕한 악녀가 되어 있었다. 인터넷 여론은 잔인했다. 어제까지 그녀를 여신이라 부르던 팬들이 가장 잔혹한 조롱과 욕설을 퍼부었다. 유나의 채널은 이미 KJ 엔터테인먼트 공식 채널로 이름이 바뀐 뒤였고, 그곳에는 지훈을 응원하고 유진을 비난하는 댓글들만 남아 있었다. 지훈이 고용한 여론 조작팀의 솜씨였다. 집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며칠 뒤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녀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 심지어 그녀가 살던 오피스텔까지 압류되었다. 강지훈 대표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가압류입니다. 유진은 속옷 몇 벌만 챙긴 채 맨몸으로 거리로 쫓겨났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이미 지훈이 손을 써둔 뒤였다. 그녀의 평판은 바닥이었고 아무도 사기꾼의 전화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빗속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제발, 왜 그랬어? 난 오빠 믿었잖아. 답장은 오지 않았다. 같은 시각 강남의 초고층 빌딩 최상층. KJ 엔터테인먼트의 화려한 대표실에서 강지훈은 통유리창 밖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에 유진의 마지막 문자가 떴지만 그는 미소와 함께 삭제 버튼을 눌렀다. 그는 유진의 모든 것을 빼앗아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다. 유진은 며칠을 노숙자처럼 떠돌았다. 굶주림과 배신감, 그리고 대중의 경멸 속에서 그녀의 정신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현금을 털어 한강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차가운 강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이것이 끝인가?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 한강 다리 위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이 투신했다는 짧은 뉴스가 흘러나왔다. 대중은 그것이 유나일 것이라 수군댔지만 곧 다른 자극적인 뉴스에 묻혀버렸다. 하유진, 그리고 스트리머 유나는 그렇게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졌다. 강지훈의 승리는 완벽해 보였다. 시간이 2년 흘렀다. 한강의 차가운 물은 유나의 흔적을 집어삼켰지만 그 죽음은 새로운 탄생을 위한 잔인한 의식이었다. 서울의 심장부 여의도를 내려다보는 YN그룹 타워 최상층.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전략기획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다. 수십 년간 그룹을 지탱해온 백발의 임원들이 긴 테이블에 정렬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상석에 앉은 한 여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하유진. 한때 유나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러나 지금은 YN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이자 신임 부회장으로 돌아온 존재였다. 그녀는 2년 전 그 끔찍한 배신이 있기 전까진 YN그룹의 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평범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인 하 회장은 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세상을 알려면 가장 낮은 곳부터 보라며 익명으로 그녀의 삶을 묵인했다. 그러나 그 경험은 지옥이 되어 그녀를 집어삼켰다. 유나의 투신 소동이 있던 날 밤, 하 회장의 명을 받고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켜보던 김 비서가 그녀를 물속에서 건져 올렸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유나는 죽고 하유진만 남았다. 지난 2년간 그녀는 스위스의 요양시설에서 혹독한 재활과 함께 YN그룹의 후계자로서 필요한 모든 교육을 다시 받았다. 이제 그녀의 눈빛에서는 과거의 순진함이나 따뜻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날카롭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 단정하게 틀어 올린 머리, 그리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음장 같은 표정. 그녀는 회의실에 모인 늙은 여우들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음 분기 신사업 계획안 실망스럽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20대 여성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권위와 냉철함이 배어 있었다. 이 정도 안목으로 YN의 미래를 책임지시겠다는 겁니까? 전무님. 그녀가 지목한 인물은 그룹의 2인자로 불리던 박전무였다. 그는 굳은 얼굴로 입을 열려 했지만 유진이 먼저 말을 잘랐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스크린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가 손짓하자 복잡한 데이터와 시장 분석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메웠다. 박 전무님이 제안하신 바이오 사업은 이미 3년 전 우리가 놓친 시장입니다. 지금 진입하는 건 막대한 자본을 낭비하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어요. 임원들의 눈이 커졌다. 그들이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라고 얕보던 신임 부회장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깊고 정확하게 시장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우리의 미래는 바이오가 아니라 4차 산업의 핵심인 AI 기반 데이터 플랫폼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2년간 준비한 자료입니다. 그녀는 지난 2년간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오직 복수와 YN의 생존만을 생각하며 칼을 갈아왔다. 그녀의 브리핑은 완벽했다. 논리, 데이터,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까지. 회의실을 지배하던 회의적인 공기는 어느새 경외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진짜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을.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땀에 젖은 셔츠를 감추며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거대한 회의실에는 유진과 그녀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김 비서만이 남았다. 김 비서는 하 회장의 때부터 모셔온 유진에게는 아버지이자 스승 같은 존재였다. 그는 말없이 따뜻한 차를 그녀에게 건넸다. 고생하셨습니다, 부회장님. 김 비서의 목소리에는 유일하게 따뜻한 기류가 흘렀다. 유진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비로소 긴장을 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운 도시의 야경을 향해 있었다. 저 도시 어딘가에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남자가 여전히 웃고 있을 터였다. 아가씨, 아니,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은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녀는 김 비서를 바라보았다. 그 신뢰 가득한 눈빛은 그녀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표였다. 김 비서님, 예, 말씀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얼음 밑을 흐르는 물처럼 차갑고도 단호하게. KJ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대표 강지훈. 그 남자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김 비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그는 2년 전 반쯤 죽어가는 유진을 품에 안고 병원으로 달리던 그날 밤을 기억했다. 이미 기본적인 조사는 마쳤습니다. 2년 전 유나님의 자산을 기반으로 설립. 현재는 MCN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흥 강자입니다. 자금 세탁과 주가 조작 혐의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유진은 차갑게 웃었다. 역시 김 비서님이네요. 하지만 전 그런 기본적인 정보로는 만족 못해요.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 중 하나, KJ 엔터테인먼트의 사옥이 있을 그곳을 노려보며 말했다. 그 남자의 모든 것을 알아내세요. 자금줄, 정계로비, 내역, 개인적인 약점, 숨겨둔 여자, 심지어 그가 어젯밤 잠꼬대로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독한 증오와 함께 상대를 압도하는 YN그룹 후계자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는 유나라는 스트리머를 죽였어요. 하지만 하유진은 죽이지 못했죠. 그녀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순진하게 사랑을 믿던 여자는 없었다. 오직 복수를 위해
강철 심장을 가진 억만장자 천금. 하유진 부회장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강지훈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건드린 게 YN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였다는 걸. 그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이제 게임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김 비서님. 아주 공정하고 철저하게. 김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부회장님. 그는 유진이 단순한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이것은 정의의 심판이자 YN그룹의 힘을 증명하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김 비서가 퇴장하고 유진은 홀로 남아 도시의 야경을 응시했다. 강지훈, 네가 만든 괴물이 이제 너를 사냥하러 갈게. 강지훈은 자신의 왕국 KJ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실에서 도시에 내리쬐는 아침 햇살을 만끽하고 있었다. 지난 2년간 그의 회사는 유나라는 재물을 발판 삼아 무섭게 성장했다. 그는 하유진의 모든 것을 흡수하여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했다. 언론은 그를 MCN 업계의 신흥거물, 차세대 미디어 황제라 칭송했다. 그는 값비싼 이탈리아제 슈트를 매만지며 통유리창 밖을 내려다보았다. 유나, 하유진이라. 그는 그 이름을 경멸하듯 읊조렸다. 결국 내 성공을 위한 완벽한 발판이었을 뿐이지. 그는 2년 전 그 여자의 마지막 절규를 떠올렸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흥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성취에 대한 만족감만이 가득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새로 계약할 탑티어 스트리머들의 프로필이 쌓여 있었다. 그는 유나의 채널을 빼앗은 것을 시작으로 공격적인 MA와 스카우트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급격히 늘려나갔다. 이 모든 것은 거침없는 대출과 투자 유치를 통해 가능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직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굳게 믿었다. 대표님, 코리오 제2금융에서 대출 연장 심사 서류가 왔습니다. 비서의 말에 지훈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다. 알아서 처리해. 그 양반들, 우리 회사 실적 보고 넙죽 엎드릴 테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이 성공이 영원할 것이라 확신했다. 같은 시각 YN그룹 타워의 부회장실. 하유진은 강지훈의 오만함이 쌓아 올린 모래성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김 비서가 가져온 수백 페이지짜리 분석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KJ 엔터테인먼트 심층 분석 및 지배 구조 해체 전략. 강지훈은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실상은 750%가 넘는 부채 비율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김 비서가 차분하게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의 주력 자금줄은 말씀하신 코리오 제2금융입니다. 또한 KJ의 핵심 기술, 즉 스트리밍 플랫폼은 넷나이브라는 중소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진은 보고서의 한 부분을 날카롭게 가리켰다. 광고 수익. 이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높군. 예, 프라임 클릭 에이전시라는 신생 광고 대행사를 통해 수익을 돌리고 동시에 주가를 부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펌핑 앤 덤핑 수법입니다.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사방이 약점 투성이로군. 저런 허술한 구조로 나를 무너뜨렸다고 자만하고 있었다니. 그녀는 강지훈이 2년 전보다 조금도 성장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는 여전히 타인의 것을 빼앗는 데만 능숙할 뿐 거대한 시스템을 운영할 그릇은 되지 못했다. 김 비서님, YN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는 건 하책입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그물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해야 해요.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서울의 지도 앞에 섰다. 그녀의 눈에는 지도가 아닌 거대한 체스판이 펼쳐져 있었다. 첫 번째 말은 넷나이브입니다. 그녀가 선언했다. 기술 플랫폼 없이는 MCN도 없습니다.
YN 캐피탈의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세요. 넷라이브가 원하는 투자금의 3배를 제시해서 이사회의 과반 이상을 확보합니다. 강지훈에게는 단순한 대주주 변경으로 보고하세요. 두 번째는 프라임 클릭 에이전시입니다. 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이런 유령 회사는 자금줄이 마르면 끝입니다. YN 그룹의 모든 계열사 광고 물량을 경쟁사인 스타미디어로 이전시키세요. 동시에 스타미디어에 대한 우호적 인수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통제하는 광고 시장에서 강지훈이 숨쉴 구멍은 없을 겁니다. 마지막, 코리오 제2금융. 그녀의 목소리가 가장 차갑게 가라앉았다. 강지훈의 숨통을 쥐고 있는 곳이죠. 하지만 직접 건드리면 그가 눈치챌 겁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더 무서운 계획을 입에 올렸다. 그 은행이 보유한 부실 채권을 YN 자산운용에서 대량으로 매입하기 시작하세요. 김 비서는 순간 숨을 삼켰다. 부실 채권을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커리오 제2금융이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게 만드세요. 그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무릎 꿇고 KJ 엔터테인먼트의 대출 채권을 처리해 달라고 애원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칼자루를 쥐는 겁니다. 유진의 전략은 완벽했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적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기둥을 하나씩 소리 소문 없이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YN그룹이라는 거대한 포식자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몇 달이 흘렀다. YN그룹의 막대한 자본과 치밀한 전략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넷라이브는 YN의 자회사가 되었고 즉시 KJ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플랫폼 이용료를 정상화한다는 명목으로 3배 인상했다. 강지훈은 폭발했지만 이미 계약 구조에 묶인 뒤였다. 이 미친놈들이 갑자기 수수료를 올리면 어쩌자는 거야. 강지훈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집어 던졌다. 그는 넷라이브의 새로운 대주주가 싱가포르의 생소한 투자회사라고만 알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YN그룹의 부회장 하유진의 첫 번째 수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설상가상으로 주력 광고 대행사였던 프라임 클릭이 갑자기 파산했다. YN그룹의 광고 물량이 끊기자마자 자금난에 빠진 것이다. 강지훈의 주 수입원이 하루아침에 반토막 났다. 대체 왜 갑자기 다른 광고주들 다 어디 갔어? 그의 제국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자금줄이었다. 코리오 제2금융이 갑작스러운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YN 자산운용이 그들의 부실 채권을 싹쓸이한 뒤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이다. 은행은 생존을 위해 모든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KJ 엔터테인먼트가 첫 번째 타깃이 되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커리오에서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즉시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비서의 절박한 보고에 강지훈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말도 안 돼. 내가 누군데, 내가 강지훈인데. 그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었다. 하유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녀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KJ 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모든 기업들의 소유 구조가 YN의 로고로 바뀌어가는 것이 표시되고 있었다. 그물은 완성됐어요. 김 비서님. 그녀는 2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방식, 경제적 고립과 완벽한 통제를 통해 강지훈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이제 그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은 더 큰 투자자뿐이겠죠. 유진은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슬슬 YN그룹의 신사업 투자 설명회 초청장을 보낼 때가 된 것 같군요.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자금줄이 마른 쥐가 거대한 치즈를 발견하면 어떻게 행동할지 기대되네요.
그녀는 강지훈이 스스로 자신 앞에 걸어 들어오도록 판을 짜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 YN그룹의 플래그십 호텔 더 스카이 펜트하우스 라운지. 오늘 이곳에서는 YN그룹이 주최하는 미래 혁신을 위한 투자자의 밤갈라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모두 모인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터였다. 이 화려한 무대의 중심에는 YN그룹의 부회장 하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어깨를 드러낸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2년 전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혹독한 훈련으로 다져진 몸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지성이 그녀를 부회장이라는 직함에 걸맞은 존재로 만들었다. 그녀는 라운지 중앙에서 여유롭게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입구 쪽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밤의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의 발로 지옥문에 걸어 들어올 남자 강지훈. YN의 정보망에 따르면 그는 이 행사의 초청장을 얻기 위해 문자 그대로 영혼이라도 팔 기세였다. 아니나 다를까 강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YN그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MCN 대표였지만 이번 행사의 실무를 맡은 YN 계열사 임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바치고 겨우 +1 자격으로 입장한 터였다. 그는 자신이 YN의 덫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이곳을 마지막 동아줄로 여기고 있었다. 그의 겉모습은 여전히 화려했다. 최고급 맞춤 슈트에 값비싼 시계, 그리고 사람을 홀리는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플랫폼 수수료 폭등과 주가 하락, 그리고 코리오 제2금융의 무자비한 대출 상환 압박으로 인한 초조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오늘 밤 YN의 하 부회장을 만나 투자를 따내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을 초대한 임원을 닥달했다. 하 부회장님은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 사업 계획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는 마치 시장에 물건을 팔러 온 장사꾼처럼 조급했다. 그의 눈은 사냥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하유진의 모습을 쫓고 있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유진이 잠시 혼자 테라스 쪽으로 이동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재빨리 임원들의 포위망을 뚫고 그녀에게 접근했다. 하유진 부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KJ 엔터테인먼트 대표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연습한 가장 매력적이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를 꺼내들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강지훈의 얼굴에 닿았다. 2년 만에 마주한 얼굴, 자신에게 사랑을 속삭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나락으로 떨어뜨린 바로 그 남자였다. 심장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단 하나의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그를 모른다는 듯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KJ 엔터테인먼트?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군요. 이 자리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닐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유나의 달콤함과는 정반대인 서늘하고 위압적인 톤이었다. 강지훈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특유의 뻔뻔함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유진의 미모와 카리스마에 압도당하면서도 동시에 역시 어린 여자군. 구슬리기 쉽겠어라는 경멸적인 생각을 감추고 있었다. 그는 전혀 단 1%도 눈앞의 YN그룹 부회장이 자신이 죽음으로 몰아넣은 유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부회장님께서 아직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MCN 업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그는 준비한 브로슈어를 내밀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저희는 단순한 스트리머 관리가 아닙니다. AI 기반 콘텐츠 매칭 시스템과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 중입니다. YN의 자본력과 저의 기획력이 만난다면 우리는 아시아의 넷플릭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2년 전 유진에게 우리의 미래를 속삭이던 바로 그 수법을 쓰고 있었다. 유진은 속으로 냉소를 보냈다. AI 기반 시스템이라 넷라이브가 없으면 서버조차 돌리지 못하는 주제에 그녀는 그의 모든 거짓말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유진은 브로슈어를 받아들었지만 내용은 보지 않고 그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강 대표님, 사업이라는 건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닐 텐데요. 그녀의 차가운 시선에 강지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현재 KJ 엔터테인먼트의 부채 비율이 800%에 육박하고 주력 플랫폼 수수료가 3배 인상된 건 알고 계십니까? 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YN의 정보력에 대해 듣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는 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애써 변명했다. 그것은 회사가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성장통입니다. 자본만 투입된다면 자본. 유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강 대표님은 YN의 자본이 필요하신 거군요. 그 대가로 저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죠? 그녀는 마치 체스판의 말을 움직이듯 그를 완벽한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비굴해질 수 있는지 그의 탐욕의 끝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강지우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매달렸다.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회장님, KJ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은 물론이고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와 저 강지훈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매력이 이 어린 부회장에게도 통할 것이라 착각했다. 유진은 그 말을 듣고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너를 바친다고? 2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지, 이 사기꾼. 그녀는 천천히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강지우는 그녀의 매혹적인 향기에 순간적으로 현기증을 느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강 대표님. 유진이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가까이에서 들려왔고 강지훈은 그녀가 자신의 제안에 넘어왔다고 확신했다. 부회장님, 저를 믿으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의 그 열정은 마음에 드는군요.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가 오해할 만한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YN의 투자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투자 검토를 위해 다음 주 우리 본사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물론 대표님의 진짜 재무제표를 가지고 오셔야 할 겁니다. 진짜 재무제표라는 말에 강지우는 움찔했지만 다음 주 본사에서 보자는 말이 그의 귀에는 승리의 선언처럼 들렸다. 그는 YN의 하유진 부회장을 유혹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감격에 겨워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습니다. 강지훈이 흥분에 가득 차서 물러나자 김 비서가 유진에게 다가와 겉옷을 덮어주었다. 괜찮으십니까, 부회장님?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배어 있었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괜찮아요. 저런 인간을 상대하는 것도 내 일의 일부니까. 그녀는 테라스 끝에 서서 자신에게서 멀어져 가는 강지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벌써 다른 투자자들에게 다가가 YN의 투자를 받게 되었다는 듯 과장된 몸짓을 하고 있었다. 저 어리석은 남자, 유진이 차갑게 말했다. 그는 아직도 몰라요. 유진이 김 비서에게 말했다. 자신이 2년 전에 죽인 여자가 지금 자신의 숨통을 쥘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걸. 그녀의 눈은 서울의 야경보다 더 차갑고 더 깊은 어둠을 담고 있었다. 다음 주 미팅 준비하세요, 김 비서님. 그가 가져올 진짜 재무제표는 이미 우리 손에 있지만 그녀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어렸다.
그래도 그의 마지막 발악은 직접 봐줘야 공평하겠죠. 그가 유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가장 희망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하니까요. 운명의 날이 밝았다. 강지호는 KJ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YN 그룹과의 투자 협약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2년 전 유나를 배신하던 날 입었던 것과 같은 가장 비싸고 화려한 승리의 슈트를 차려입었다. YN 그룹 타워는 그에게 새로운 왕국을 약속하는 성전과도 같았다. 그가 로비에 들어서자 YN 그룹의 의전팀이 그를 VVIP로 에스코트했다. 하 부회장님께서는 이미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계약 체결을 축하하기 위해 주요 언론사 몇 곳도 초청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강지우는 의기양양해졌다. 언론사까지? 하유진이 자신과의 파트너십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려는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거대한 컨퍼런스룸으로 안내되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YN그룹의 법무팀 변호사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가 꿈꾸던 그림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거대한 제국의 일원이 되어 모든 빚을 청산하고 날아오를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곧이어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하유진이 들어섰다. 그녀는 날카로운 흰색 파워 슈트를 입고 있었다. 김비서와 법무팀 총괄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강지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부회장님, 드디어 오늘이군요. 준비는 완벽합니다. 유진은 그와 악수하는 대신 싸늘하게 그를 지나쳐 상석에 앉았다. 앉으시죠, 강 대표. 오늘을 위해 준비한 것이 많으니. 그녀의 목소리에 강지우는 순간 위화감을 느꼈지만 계약 성사를 앞둔 흥분감에 애써 무시했다. 그는 계약서에 서명할 펜을 만지작거렸다. 유진은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계약 발표에 앞서 YN그룹은 KJ 엔터테인먼트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가 말하자마자 강지훈이 발표용으로 준비했던 스크린이 켜졌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KJ의 화려한 성과가 아니었다. 화면에 뜬 것은 KJ 엔터테인먼트의 이중장부, 자금 횡령 내역, 그리고 스트리머 유나 명의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법인에 이전시킨 상세한 기록이었다. 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뭡니까? 이런 장난칠 시간이 없습니다. 부회장님, 유진은 차갑게 웃었다. 장난? 이건 당신이 YN에 제출한 가짜 재무제표와 우리가 확보한 진짜 원본입니다. 강지훈 씨,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투자 협약식이 아니라 범죄 고발 현장이었다. 강지훈은 그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당신이 어떻게? 그가 소리치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KJ 엔터테인먼트 재무이사의 전화였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코리오 은행에서 전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횡령 혐의랍니다. 강지훈은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연달아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다. 넷라이브, 계약서 3조 사항, 불법 행위 조항에 의거, 금일부로 KJ 엔터테인먼트의 모든 플랫폼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스타미디어, YN그룹의 요청에 따라 모든 광고 계약을 파기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강지훈의 제국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가 의지했던 모든 기둥이 YN그룹이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 동시에 폭파되었다. 그는 숨도 쉬지 못하고 하유진을 노려보았다. 네가 이런 짓을 도대체 왜 내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광란처럼 터졌다. 하 부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KJ 엔터테인먼트가 사기 집단이었단 말입니까? 모든 질문이 유진에게 향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YN그룹은 투자를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도둑맞은 자산을 회수하고 정의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강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강지훈 씨, 당신은 2년 전 한 여자의 모든 것을 훔쳤습니다. 강지훈은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다. 뭐? 훔쳐? 한 여자? 지금 와서 그깟 옛날 연애사라도 들추겠다는 거야? 유치하게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 그는 눈앞에 이 냉혹한 부회장이 그저 자신의 과거를 캐내어 투자를 무산시킨 경쟁사 정도로만 생각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연애사, 유치하다고요? 그녀는 김 비서에게 다시 신호를 보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2년 전 풋풋하지만 당당했던 유나의 방송 클립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곧이어 강지훈이 유진에게 보냈던 마지막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었다. 유진아, 그냥 죽어. 네가 사라져야 내가 살아. 강지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저 목소리, 저 영상.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과 하유진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설마, 너는 하유진이 마이크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녀는 2년간 감춰왔던 모든 증오와 경멸, 그리고 슬픔을 담아 강지훈의 눈을 똑바로 꿰뚫으며 말했다. 그래, 강지훈. 네가 사랑을 말하며 배신하고.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했다. 네가 그토록 경멸하고 모든 것을 빼앗고 한강으로 밀어넣었던 그 여자. 그녀의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그의 귓가에 밝혔다. 네가 죽인 스트리머 유나. 그게 바로 나야. 순간 강지훈의 세계가 산산조각 났다. 유나와 하유진 부회장. 도저히 연결될 수 없었던 두 존재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를 건드렸는지 깨달았다. 그는 억만장자 천금의 심장을 짓밟았던 것이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유진에게 달려들려 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하지만 그가 유진의 옷깃에 닿기도 전에 김 비서와 YN의 보안 요원들이 그를 완벽하게 제압했다. 강지훈 씨, 유진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정의야. 네가 나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에 대한 아주 정확하고 공정한 대가일 뿐. 그 순간 컨퍼런스룸의 뒷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지훈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는 마지막까지 유진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강지훈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순간 컨퍼런스룸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하유진 부회장에게 미친 듯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YN그룹의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보호하며 신속하게 현장을 빠져나갔다. 남은 것은 강지훈의 몰락을 담은 수백 개의 플래시 불빛뿐이었다. 그날 오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스트리머 유나, YN그룹 상속녀 하유진 부회장으로 밝혀져 강지훈 대표 2년 전 연인 배신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모든 포털 사이트와 뉴스가 이 하나의 거대한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2년 전 유나를 마녀 사냥했던 여론은 순식간에 동정과 경악으로 바뀌었다. YN그룹 법무팀은 2년 전 강지훈이 조작했던 모든 증거를 뒤집는 자료들을 언론에 배포했다. 유나의 탈세 혐의는
사실 강지훈이 법인 자산을 빼돌리기 위해 꾸민 짓이었으며 이중 계약 역시 유진의 위임장을 위조해 저지른 범죄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중은 자신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한 사람을 몰아세웠는지 깨닫고 충격에 빠졌다. 강지훈의 제국 KJ 엔터테인먼트는 하룻밤 사이에 공중분해되었다. YN그룹이 모든 채권을 회수하고 자산을 동결시키자 회사는 즉시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그가 유나에게서 빼앗아 쌓아 올린 성은 결국 그 주춧돌을 빼앗기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의 탐욕이 그 자신을 삼킨 것이다. 하유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2년간 그녀를 불태웠던 복수심이 사라진 자리에 예상 외의 허무함보다는 깊은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녀는 강지훈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2년 전 그날 한강 다리 위에 섰던 무력한 유나를 구원한 것임을 깨달았다. 김 비서가 조용히 차를 가지고 들어왔다. 회장님께서 많이 걱정하십니다. 이제 그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버지께는 걱정 마시라고 전해주세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녀는 비로소 과거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강지훈의 재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다. 매일같이 언론이 법정 공방을 생중계했다. 강지훈 측 변호인은 연인 간의 다툼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으나 YN 법무팀이 제출한 녹취록과 자금 흐름도는 그의 주장을 조각냈다. 특히 유진이 한강다리 위에서 김 비서에게 구조되던 순간에 CCTV 영상이 공개되자 법정은 분노로 술렁였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도 반성 대신 유진을 향한 저주를 퍼부었다.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하고 속였다. 나는 피해자다. 그의 추악한 발악은 오히려 그에게 남았던 일말의 동정심마저 사라지게 만들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형량을 선고했다. 대중의 반응도 뜨거웠다. 2년 전 유나를 비난했던 이들은 유나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그녀에게 사과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악플러들은 스스로 경찰서에 자수하기도 했다. 하유진은 이 모든 현상을 묵묵히 지켜보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여론의 힘을 다시금 실감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 유진 앞에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었다. 한 기자가 물었다. 부회장님, 스트리머 유나로 다시 활동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대중은 유나의 귀환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녀를 2년 전의 아이콘으로 보고 있었다. 유진은 카메라를 향해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말했다. 스트리머 유나는 2년 전 한강에서 죽었습니다. 오늘의 저는 YN그룹의 부회장 하유진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명확했다. 그녀는 과거의 영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중대 발표를 했다. YN그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제2, 제3의 유나가 나오지 않도록 YN 크리에이터 보호재단을 설립할 것입니다. 강지훈에게서 회수한 모든 자산과 YN의 추가 출자를 통해 거대한 기금이 조성되었다. 이 재단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고통받는 일인 크리에이터들에게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심리 상담을 지원하며 그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재능은 있지만 자본이 없는 신인들을 발굴하여 YN의 인프라를 통해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가장 끔찍했던 고통을 다른 이들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꾼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화면 속에서 웃음을 파는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여 현실을 바꾸는 리더가 되었다. 그녀의 상처가 별이 되어
다른 이들의 길을 비추기 시작했다. 강지훈이 감옥에 간다고 해서 2년 전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유진은 한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가 속삭이던 사랑 고백과 TV에서 자신을 비난하던 그의 얼굴이 교차로 떠올랐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일부로 남아있었.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은 아버지 하 회장이 아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유나 시절의 팬들이 보낸 편지들이었다. 유나님, 아니 부회장님, 당신이 누구이든 우리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우리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강지훈에 대한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하유진으로서 살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YN그룹의 막대한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기로 다짐했다. 그것이 유나가 겪었던 고통에 대한 진정한 보상이라 생각했다. YN 크리에이터 보호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KJ 엔터테인먼트 피해자 구제였다. 강지훈에게 소가 노예 계약을 맺었던 수십 명의 스트리머들이 재단의 도움으로 계약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유진을 업계의 수호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유진은 재단 운영에 직접 참여했다. 그녀는 법률팀을 이끌고 MCN 업계의 표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배포했다. 하유진 법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이 표준화는 업계의 고질적인 갑질 문화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YN의 힘을 이용해 약자들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녀는 가끔 YN 드림 팩토리의 스튜디오를 찾았다. 그곳에서 열정적으로 방송하는 신인들을 보며 2년 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카메라 앞이 아닌 카메라 뒤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한 신인 스트리머가 그녀에게 물었다. 부회장님은 왜 다시 방송 안 하세요?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내 방송을 찾았으니까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바로 나의 방송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꿈꿀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것.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 유나의 매력과 현재 하유진의 강인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1년 뒤 YN그룹 본사 1층의 문을 연 YN 드림 팩토리는 수많은 신인 크리에이터들로 붐볐다. 그들은 공정한 계약서에 서명하고 최고의 장비와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었다. 유진은 그 모습을 자신의 집무실 모니터로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김 비서가 다음 분기 보고서를 들고 왔다. 부회장님, 재단 설립 이후 업계의 불공정 계약률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모두 부회장님 덕분입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김 비서님. 이건 우리가 함께 해낸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이죠. 강지훈은 감옥에서 하유진의 재단 설립 뉴스를 보며 절망했다. 그는 자신이 무너뜨리려 했던 여자가 오히려 그의 폐허 위에서 더 거대하고 견고한 성을 쌓아 올렸음을 깨달았다. 그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벽하게 잊혀갔다. 그의 이름은 탐욕과 몰락의 대명사가 되었을 뿐이다. 하유진은 YN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공식 지명되었다. 그녀의 취임사는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다. YN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저의 과거를 통해 배웠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싹튼다는 것을. 그녀는 연설을 마치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그 어느 때보다 잔잔했다. 그녀는 더 이상 2년 전의 악몽을 꾸지 않았다. 사랑을 말하며 배신했던 남자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억만장자 천금으로 돌아온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새로운 시대의 희망으로 승화시켰다. 김 비서가 결제 서류를 내밀었다. 부회장님,
신규 AI 플랫폼 투자 건입니다. 유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힘차게 서명했다. 승인합니다. 김 비서님, YN의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예요. 그녀의 눈은 과거가 아닌 눈앞에 펼쳐진 눈부신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